지금 현재 시점 기준 가장 부러운 차입니다. 왜냐면 구형 차주기도 하고 유류비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그런 차주 입장에서는 정말 30D가 저한테는 지금 제일 부러워요. 그리고 페이스리프트가 되기도 했고,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전면이라고 할 수 있죠. 라이트도 약간 얇아졌고요. 헤드라이트의 모양, 램프의 모양도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M 범퍼라고 해서 검정색으로 라디에이터 그릴 하단에 감싸고 있거든요. 그리고 양쪽에 에어덕트 그 부분이 예전엔 되게 컸어요. 이런 모양으로 되게 컸었는데 지금은 일자로 좀 얇게 뽑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구형과는 확연한 차이가 보여집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너무나도 외장에선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고, 실내에 딱 탔을 때 가장 변화가 큰 게 디스플레이입니다. 12.3인치, 14.9인치 일자로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이어져가지고, 예전에는 이게 따로 되어 있었죠. 여기 이렇게 커버가 있어서 이쪽에 클러스터 따로, 이쪽에 내비게이션 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일자로 이어지면서 너무나도 광활한 그런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기어 노브 없어졌습니다. 이건 좀 아쉽죠.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원래는 되어 있었는데 크리스탈 토글 방식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내리면 이제 스포츠 이런 식으로, 그리고 P는 버튼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조작에서는 힘이 좀 덜 드는 것 같아요. 기어 노브보다는 전체를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가락만 까딱 하면 기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요 M 핸들이죠. 가장 많이 보는 게 요 M 핸들인데 기능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차간 거리 조절하는 버튼은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통해서 가운데에 표시되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클러스터의 레이아웃 이렇게 변경 따로 할 수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5가지로 따로 모드를 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걸고 일시 정지하고 다시 활성화시키는 버튼들, 그리고 여기 이제 원래 열선 핸들이 여기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졌죠.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 부분 이제 물리 버튼이 싹 다 사라졌죠. 그리고 송풍구, 이게 잠그는 거고 이게 이제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되게 잘 돌아가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아쉬운 건 이렇게 좀 공조를 들어가서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투뎁스기 때문에 운전하다가 좀 조작하시기엔 불편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에 라이트바가 생겼죠. X5도 그렇고 6, 7 다 이쪽에 모델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식들이나 이런 것들도 나이 드는 그런 느낌이 나지 않게 잘 처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가죽은 메리노 가죽이 들어갔습니다. 이 메리노 가죽은 최상급 가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세 맞출 때 컴포트 시트이기 때문에 위에서 꺾이는 것까지. 시트 중간 부분에서 이제 꺾이는 거죠. 여기 보시면 위만 이렇게 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은 가만히 있고 이 중간부터 이렇게 꺾이는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냉온 컵홀더도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이 정도가 내외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달려보면서 30D는 어떤 느낌일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급가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86마력인데 마력은 이제 머릿속에서 좀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컴포트 모드입니다. 풀악셀. 와. 이 정도의 가속 성능. 그리고 스포츠 한번 넣어볼게요. 스포츠. 가속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제로백이 6.1초예요. 근데 이 정도면 엄청 빠른 거거든요. 저희도 맨날 얘기하지만 전기차 때문에 제로백 2초, 3초 이런 게 무슨 보편화된 것처럼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내연기관에서 이 정도면 엄청 빠른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289마력에 66.3토크, 1500rpm부터 2500rpm까지 엑셀 밟기 시작한 후부터 최대 토크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흔히 말하는 디젤 빠따, 발진감, 이 힘 이런 걸 느껴봤을 때 280마력대라고?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가솔린 6기통 40i가 381마력에 53토크고요. 약간 더 출력이 높은 40D가 352마력에 73.4토크고 V8기통 가솔린이 530마력에 86.5토크입니다. 지금 30D에 66.3kg 포스미터를 내려면 가솔린은 뭐 거의 한 3000cc 후반대? 4000cc 가까이는 돼야 원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280마력으로 이런 미친 세팅을 만들어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X6 30D를 처음 타봤는데 편안하게 이렇게 타는 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뿜어주는 힘 자체가 너무 파워풀하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요소가 다 있는 거죠. 출력도 충분하고 연비 좋고 그리고 힘도 좋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만큼 합리적인 선택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마음에 안 드신다라고 하면 난 가솔린 사겠다, 40i도 충분하고요, M60i 뭐 차고 넘치고 30D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제 40D로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여러 파워트레인이 있는 게 BMW의 장점입니다. 쿠페형 SUV를 산다라고 하면 X6는
꼭 한번 보세요. 많은 브랜드에서 쿠페형 SUV가 지금 나오잖아요. 경쟁 모델이라고 하면은 GLE 쿠페 있을 거고, GV80 쿠페를 경쟁 모델이라고 말하면 또 욕을 하시겠죠. 어찌됐든 안에 들어가 있고, 포르쉐 카이엔 있으실 거고, 다양한 쿠페형 SUV들이 있지만 다 비싸잖아요. 근데 동급 대비 가격을 생각해 봤을 때 주행 성능에서는 BMW를 거의 못 따라온다고 생각하고요. 옵션이나 편의장치 같은 거 봤을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승차감 말씀드리면 일단은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습니다. 예전에 한창 반도체 이슈 때는 에어 서스펜션 빠졌었어요. 맞아요. 에어 서스펜션이 그 당시에는 뭐 없어도 그게 불편하진 않죠. 불편하진 않아. 근데 에어 서스펜션이 있으면 더 편한 거죠. 지금 요런 방지턱, 우리나라 방지턱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저속으로 가잖아요. 저속에서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한번 넘어보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한 40으로 넘어볼게요. 27, 23. 지금 넘었을 때 타고 올라가는 느낌도 좋지만 특히나 떨어질 때 타고 올라가고 요 느낌 한번 푸스 꺼졌다가 올라가는 딱 받아줘요. 그렇다고 그 이후에 출렁거리지도 않아요. 아파트 주차장 방지턱이 있잖아요. 되게 뾰족한 거. 그거가 더 느낌이 좋더라고요. 방지턱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길에서도 높낮이 차이가 있잖아요. 매끄러운 길은 아니니까. 그럴 때도 충격들을 많이 흡수해 주기 때문에 차 안에서 운전자가 막 토돌토돌 막 이런 느낌을 많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조금 더 매끄럽게 달리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에어 서스펜션이 주행뿐만 아니라 차고 조절이 가능하죠. 그래서 험로를 주파할 때는 차고 올려가지고 주파 능력도 조금 더 향상을 시켜주고, 그리고 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차고 다 내려가지고 고속 안전성이라든지 안정성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차고 조절을 해주는 능력도 있고, 어떤 경우에서도 차가 일자로 갈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은 진짜 플래그십에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에어서스가 있는 차들만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운전할 때 항상 이런 것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승차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서스펜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스펜션에 있어서는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MVH도 너무 잘 잡아놔서 이게 맞아. 디젤이라는 것 때문에 선람들이 선입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디젤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산 4기통 디젤 이런 기억은 이제 지우시고 주행 시작하잖아요. 아예 모릅니다. 이게 디젤인지 이게 가솔린인지 잘 몰라요. 소음이나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디젤이라는 그런 특유의 소음이나 진동들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산길을 와인딩 약간 할 때, 요럴 때도 일단 힘은 충분하니까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능력은 더할 나위가 없죠. 그리고 감속을 할 때도 유지시켜주는 요 느낌, 그리고 땅을 이제 짓누르는 타이어가 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너무 좋습니다. 중간에 도로가 끊기든 뭘 하든 내가 스티어링 휠을 틀은 방향대로 그대로 가요. 그리고 기울어졌다가 내가 이제 선회를 끝냈을 때 스티어링 휠을 정자세로 놨을 때 그냥 한번 탁 차의 거동을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요 능력들이 기가 막힙니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면 잘 만든 거죠. 가격 얘기 나와서 그런데 지금 또 이게 할인이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30D가 이제 정가가 지금 뭐 P2나 P2-1이나 P3 뭐 이런 거 있지만 1350 할인입니다. 이 영상이 8월에 올라가겠죠. 7월 거랑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이 영상 고정 댓글 통해서 견적을 신청하시면 맥스 할인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뭐 리스 렌트만 받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 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BMW 안에서 다른 모델들로 신청해 보시면 최고의 조건으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릴 거예요. 좋은 혜택 받으면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승차감을 또 좌우하는 게 시트 아닙니까? 시트. 인디비주얼 메리노 가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급의 천연 가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내구성도 많이 끌어올려 놓고 관리만 잘한다면 오랫동안 내구성 좋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진대요, 가공하는 과정에서. 근데 실제로 만져보잖아요. 진짜 많이 부드럽습니다. 대중 브랜드에서 타왔던 천연 가죽이랑은 느낌이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진동도 이 정도 푹신함이면 안 느껴지겠다, 상세가 다 되겠다 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트입니다. 추월 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이고 컴포트 모드인데 엑셀 다 밟았어요. 엑셀을 끝까지 밟고 이를 깨물면서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쭉 나가기 때문에 답답한 그 느낌이 없어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한 타이밍 쉬고 나가거든요. 이거는 다른 파워트레인도 동일해요. 8기통 모델들도 M이 아닌 이상은 다 한 박자 쉬고 나갑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딸깍 하세요. 스포츠모드 넣으시고 60이잖아요. 그럼 이제 밟는 대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타이밍이 삭제돼요, 중간에. 지금 뭐 110인데 쭉 올려서 나 추월을 해야 된다. 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만 하고 감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난 좀 쏴야겠다, 혹은 추월을 좀 세게 해야겠다, 저게 빨리 껴들어야겠다, 모든 상황을 그냥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도로 위에 지휘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속도를 올릴 때 미션이 바보 같으면 이제 못 맞춰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미션이 좋지 않으면 구동력 배분도 이상하게 하고 승차감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ZF8단은 그런 게 없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별로 해서 적절한 변속, 예를 들어서 스포츠로 했을 때는 저단으로 바로 바꿔주면서 RPM을 또 높게 써주고, 이 반응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리고 내가 감속을 할 때 지금 계속 기어를 물려놓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 밟을지 모르니까. 다 밟았어요. 그러면 3000부터 쭉 치고 올라갑니다. 이런 변속하는 느낌들이 너무 좋고, 이건 스포츠지만 평상시에 다닐 때도 저단에서 예를 들어서 0km에서 80까지 올린다. 그럼 중간중간 변속하는 시점들이 운전자가 느끼기에는 되게 만족스럽다, 되게 똑똑하다, 이쯤인데 하면 변속. 그리고 굉장히 빨리 변속합니다. 그 기어비 자체가 세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이 엔진의 출력을 바닥으로 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적절하게 또 출력을 이렇게 전달해줘야 연비 효율도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뭐 이 차량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또 적용이 다 돼 있죠. X5, 6, 7. 근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충전을 해서 충전된 배터리를 통해서 일정 거리를 가죠. 전기 모터만으로. 예전에 12V 저전력 배터리로 우리 뭐 시동 걸고 했었잖아요. 그거보다 한 4배 높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엔진룸 오른쪽에다 넣은 거죠. 넣어서 시동을 걸 때나 혹은 이렇게 저속에서 출발할 때나 연비도 조금 높아지고 출력적으로도 약간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다고 해서 일반 그 국산차 하이브리드처럼 동급에서 연비가 무지하게 좋을 것이다 라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출력하고 이런 거 연비 측면에서 정말 소폭으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마 X6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주성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쿠페형이다 보니까. 일단 트렁크가 이렇게 깎여 있잖아요. 짐 실을 때 약간 좀 손해를 보긴 하죠. 경사가 있다 보니까 가장 높은 짐을 제일 안쪽으로 이제 놔야 되고, 그래서 일반 X5나 6보다는 트렁크의 활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레그룸이 이제 많이들 국산차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수입차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괜찮은 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차는 외관에서 볼 땐 커 보이는데 실제로 타보면 그렇지 않은 느낌이 들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고민을 하실 거고, 이 정도 금액대를 보시는 분들이나 뭐 5, 6, 7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정해드릴게요. 7 사세요. 그러니까 모든 고민이 없어집니다. 모든 고민. 공간적인 측면이나 다양한 액티비티 이런 거에서 고민하신다고 하면 이제 X7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나는 뭐 쿠페형 산다라고 하면 X6로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브레이크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높은 속도죠. 그리고 밟았을 때 쭉 들어오는 게 압이 진짜 빡빡하게 차 있거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지금 감속하는 과정 중에도 손 놨는데도 일자로 유지하고, 차량의 거동은 뭐 더할 나위가 없죠. 너무나도 안정적입니다. 한 차원 높은 브레이크 같아요. M 브레이크는 저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곳에 갖다 꽂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감속을 해가지고 내가 뒤로 들어가야 된다 했을 때 쭉 감속하고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이럴 때 진짜 너무 좋죠. 그렇다고 해서 저속에서 불편하냐, 울컥울컥거리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살살 밟으면 살살 밟는 만큼 예전보다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출력보다 감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만족스럽죠. 요새는 근데 다 상향 평준화가 돼서 약간의 느낌만 다를 뿐이지 차량의 거동이라든지 브레이크 페달의 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어떤 차를 타도 만족스러운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BMW는 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공식 복합 연비가 11.9고요. 고속에서 이제 13.4, 도심이 10.9입니다. 뭐 디젤이 사라진다고 해도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사셔야 됩니다. 저는 천안에 살고 있죠. 천안은 막히질 않아요, 별로. 저 같은 환경에서는 30D가 맞거든요. 주행 환경이라든지 연비의 효율, 그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30D 한번 보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주행 중에 편의 장치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순정 내비는 거의 안 쓰신다라고 보면 돼요. 아직까지는. 나중에는 팀이 들어온다 하더라고, 아예 순정. 그래요? 나중에 그럴 계획이 있대요. 저도 이제 어떤 모습으로 들어올까 궁금하긴 한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무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다 무선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딱히 불편하진 않아요. 한 번만 연결을 시켜 놓으면 차에 타면 연결이 되고, 그래서 뭐 음성 인식도 되고, 이렇다 보니까 딱히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불편하지 않고, 저는
저는 편하게 쓰고 있어요. 아쉬운 거는 안드로이드 오토는 모르겠는데 애플 카플레이는 이걸로 뭐 길 안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큼지막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속도 확인용 혹은 차로 확인용, 그리고 순정 내비도 쓰시면 쓰실 수는 있어요. 또 하나 자랑이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크기도 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표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만 보고도 가실 수 있고 내가 지금 몇 킬로인지 혹은 내가 어떤 미디어를 듣고 있는지, 그리고 더 많은 메뉴들이 여기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5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했잖아요. 스포츠 화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내가 스티어링 휠을 얼마나 틀었는지 또 앞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표시도 해줍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표시를 하진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모드 버튼을 누르면 속도 제한 기능, 그리고 안전거리 제어 기능, 어시스트 드라이빙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세 번째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 조절은 이걸로 하시는 겁니다. 짧게 하면 1km/h 단위로, 좀 이제 크게 누르면 10km/h 단위로 늘어나고 줄어들어요. 그리고 앞차와의 차간 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없어졌잖아요. 메뉴에 들어가셔서 주행 설정 들어가시면 운전자 어시스턴트 있거든요. 여기에 주행 들어가시면 안전거리 제어 기능, 지금은 중간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조절해 놓으시면 차가 알아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손을 이렇게 놓잖아요. 정전식으로 감지를 합니다. 여기에 LED로 경고도 올려줘요. 이렇게 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방향 지시등을 원터치로 움직이면 차선 변경도 알아서 해줍니다.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다가 이렇게 원터치로 하면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신기한 게 뭐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해준다고 쳐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풀어주는 게 끝이었거든요. 이 모델은 이렇게 차선으로 만약에 들어갔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틀어줘요. 안쪽으로 살짝 밀어 넣어주면서 차선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틀었다 푸는 게 아니라 틀었다가 반대쪽으로 한번 살짝 틀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은 바뀌었습니다. 앞차가 서면 같이 서주고 앞차 출발하면 같이 출발도 해줘요. 도심에서나 국도에서도 다 해주기 때문에 앞을 보고 있어야 이제 출발을 합니다. 딴 데 보고 있으면 안 해요, 출발. 계속 운전자를 이제 보고 있는, 여기 있어요, 카메라가. 이런 편의 장치들 혹은 후진 보조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25m인가 밖에 안 해줬는데 지금은 배가 되는 거리를 내가 왔던 길 그대로 이렇게 빼줘요. 좁은 주차장이라든지 혹은 골목길에서 앞차와 맞닥뜨리고 누군가가 이제 양보를 해야 될 때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내가 왔던 길 그대로 한 채 오차 없이 이제 해주고, 습관화라고 해서 길을 기억해가지고 또 들어가주는 기능도 있어요. 되게 좁은 구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기억하셨다가 설정해 놓으시고 누르면 내가 굳이 거기를 신경 쓰면서 들어가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 거죠. 너무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X5 30D도 그렇고 X6 30D도 그렇고 참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만족시키면서 유지비 측면에 있어서 유류비까지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30D는 한번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40D 파워트레인도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X6뿐만 아니라 BMW 모든 차종의 견적 신청 이 영상 고정 댓글에 견적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최고의 조건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직접 연락을 드릴 거니까 안심하고 하셔도 됩니다. X6를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쿠페형 SUV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